안녕하세요. 언니언비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HR 대시보드 따라 만들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차트를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완성을 시켜 봤어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나머지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그럼 이번 영상에서 뭘 할 거냐? 여기 전체 트렌드를 눌렀을 때, 여기 우측에 나오는 이 기간별, 월별 입사자, 퇴사자, 재직자, 지원자 수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차트를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드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모델링 관련해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니까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덱스도 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든 게 여기 나와 있고, 이제 하나씩 더 더해지겠죠? 자, 오늘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오늘 기간별로 입사자, 지원자, 그 다음에 퇴직자, 재직자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서는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캘린더 테이블을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관계 설정을 맺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 관계 설정을 맺지 않고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측정값 중에 여기 기간에서 일단 year하고 month만 사용을 하고, 그 지원자 수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count rows를 만들었었죠. 얘를 한번 넣어서 볼게요. 자, 현재는 이게 다 동일한 숫자가 나온다는 건 뭔가 모델링이 아직 작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델링 쪽으로 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지원일과 여기 데이트를 끌어다가 폭에서 주시는 게 첫 번째 일이겠죠. 자, 지원일에 대해서는 이제 현황이 맞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서 우리가 입사자를 지난번에 입사자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입사 혹은 입사 예정자까지 입사 확정됐다고 보고 이렇게 단순한 calculate로 이렇게 구했는데, 자, 얘를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주시면 숫자가 딱 나오고 있어서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는 이 날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입사자가 필터링이 되고 있냐면 지원 일자를 기준으로 필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못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입사자를 구할 때는 날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입사일 혹은 입사 예정일, 그 필드가 해당되는 열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 쪽으로 가셔서 사실은 입사일 혹은 입사 예정일, 얘도 여기다가 폭에서 관계 설정을 맺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일도 이렇게 맺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죠. 지금 현재 지원일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실선으로. 다만 나머지 두 개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의 테이블과 또 다른 테이블 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연결을 해놓고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한 함수 하나를 이제 추가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지금 숫자는 잘못됐다고 그랬죠. 하지만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측정값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join하고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calculate이라고 쓰고, 우리가 원하는 건 join을 구하기는 할 건데 뒤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입사일과 캘린더 데이트랑 그 연결되어 있지만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us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에는 두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연결한 그 각각의 필드가 들어가주면 돼요. 한쪽은 캘린더 데이트였고 다른 한쪽은 뭐였어요? 여기서는 입사 예정일 혹은 입사일이었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잠깐 활성화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너무 자세히 말해서 사실 영상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이번에 만든 걸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숫자고
얘가 맞는 숫자예요. 토탈은 비록 지금 맞을지언정 기간에 대한 필터가 지금 이제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월에서야 숫자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상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이렇게 유즈 릴레이션십, 어떤 분들은 유저 릴레이션십이라는데 아니고 유즈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는 법 꼭 익혀두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관계도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퇴사자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left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퇴사자를 구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퇴사자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퇴사자 구하는 거는 우리가 applicant 중에서 퇴사에 대한 퇴직 여부에 대한 필드가 제 그 샘플 데이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퇴사 여부에 yes라고 되어 있는 애들, 그게 이제 퇴사자 수겠죠. 뭐 일단 맞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대충 맞는 거 같은데 기간별로는 또 얘는 잘못된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는 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는 샵 left하고 1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left를 구할 건데, 떠난 사람들을 구할 건데 use relationship을 해서 이번에는 캘린더 데이트,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퇴직일, 여기는 퇴사일이 아니라 퇴직일로 되어 있네요. 퇴직일을 해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까지 넣어주면 이제는 얘가 기간상으로는 얘가 맞고 또 1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맞고, 얘는 특별히 유즈 릴레이션십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거에서 하나가 남았죠. 재직자 수를 구하는 게 남았어요. 자, 재직자 수를 구하는 거, 물론 재직자에 대한 부분이 뭐 그 테이블에 표현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비슷한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재직자를 여기서는 재직자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재직자를 구하는 로직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제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여기 일단 뭐 좀 헷갈리니까 1을 빼고는 다 제외시켜 놔 볼게요. 자, 그래서 기간별로 지금 지원자, 입사자, 퇴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재직자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각 월별로 뭐 예를 들어 2월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에서 나간 사람을 빼주면, 들어온 인원에서 나간 인원을 빼주면 더해진 인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도 들어온 인원, 나간 인원 빼주면 더해진 인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해진 인원들을 쭉 구하고 걔네들을 쭉 누적으로 더해주고 나면 남은 사람들의 합계가 곧 재직자 수가 되겠죠. 자, 그 로직을 여기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added라고 할게요. 더해진 인원. 자, 그러면 뭘 하면 돼요? join 1에서 그 다음에 left 1을 빼주면 더해진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3월을 눈여겨보면, 자, 108에서 한 명 나갔으니까 107명이 더해졌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기간에 대해서 쭉 누적이 나올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누적을 구하는 방법, 제 영상에서 아직 다룬 적이 없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실 테고, 한번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방법을 배워두시면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적을 구하는 방법, 여기서는 재직자를 그냥 stay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키워드리고, 자, 누적을 구하는 방법, 여전히 calculate을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dded 숫자를 구할 건데, 이제 필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줄 거냐면, 자,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5를 넣어주고 캘린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따라오는 거는 날짜가 그냥 풀로 써줄게요. 자, 캘린더에 이 날짜가 뭐보다 작은 거냐면 맥스의 캘린더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여기 우리가 만든 측정값을 한번 넣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누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오른쪽에 지금 방금 위에서 이제 식을 구한 거는 이거죠. 결국 이 에디드라고 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2월까지 됐다. 2월까지의 현황이다. 그러면 1, 2월이 더해져서 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월이 됐다라고 하면 1, 2, 3월이 더해져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나오는 식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누적이죠. 자, 그래서 이 누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이런 식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적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이제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공식은 외우지 말고 여기서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기 캘린더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캘린더에 있는 우리가 그 날짜 관련 필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각각 행이 됐을 때 이 필터링이 작동을 바로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간을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시킬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2월이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 2월, 3월이 되면 1, 2, 3월을 이렇게 확장해서 잡아야 되는데 필터링이 작동을 벌써 해버리면 2월 되면 2월 것만 나오고 3월 거는 3월이 되면 3월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날짜의 어떤 필터링의 효과를 무력화시켜주고 범위는 어떻게 잡아줄 거냐? 모든 날짜 중에서 모든 날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맥스 얘가 반환하는 그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그 중에서 이렇게 추려서 뭐 2월이면 2월 맥스 이 날짜는 2월 말이 되겠죠. 그럼 2월 말을 범위로 잡고 자, 그 다음 줄이 되면 얘는 3월 말이 되겠죠. 그럼 3월 말을 또 3월 말의 범위를 잡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범위를 확장시켜서 에디드를 구한다. 그렇게 되면 누적이 바로 되는 원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스테이를 우리가 같이 스테이까지 구했어요. 자, 이제 시각화만 남았죠. 자, 얘를 이제 하나를 Ctrl C, Ctrl V 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부분을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아직 끄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자, 일단 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에디드는 빼도 되겠어요. 그죠? 잠깐 우리가 스테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봤던 거니까 이제 얘를 꺾은 선형 차트로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현재는 지금 2000년도 단위로 돼 있으니까 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서 봤던 거는 요 차트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콤보 차트라고도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되 라인 쪽에는 누가 갔었냐면 잠깐 한번 볼게요. 라인 쪽에는 누가 갔었냐면 지원자하고 재직자 수를 여기다가 넣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원자 애플리컨트를 선으로 그 다음에 재직자도 선으로 자, 이렇게 옮겨주니까 이제 거의 좀 비슷한 그게 됐죠.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 조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X축에 있는 제목 좀 꺼주고 Y축에도 제목 좀 꺼주고 자, 이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좀 이따 한꺼번에 디자인하기로 하고 레이블도 좀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데이터 자체가 입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까지 입사자 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원자 같은 경우는 5월까지가 기준이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기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뒷부분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서도 보이시겠지만 이게 그럼 왜 나옵니까? 자, 아까 우리가 5를 사용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식에서 5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간 필터 자체가 무시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다 계산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딱 잘라서 7월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죠. 7월. 여기 해당되는 거는 7월까지. 왜 7월이냐? 여기 데이터셋에서는 입사의 마지막 날짜로 찍혀 있는 거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나? 뭐 식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지만 식은 오히려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필터 창을 이용을 해줄 건데 이 필터 창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해 줄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팁이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캘린더 테이블로 갑니다. 그리고 캘린더 테이블에서 열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뭘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제 입사 날짜가 여기 캘린더에 있는 이 날짜들 자, 얘를 한번
일단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캘린더는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풀 이어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날짜를 딱 입사일보다 작거나 같은 날짜까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비어있는 입사자가 없는 그 날짜들은 이제 시각화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이름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valid period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간단히 식을 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날짜가 이 안에 있는 요 데이트는 요거죠. 제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데이트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맥스 값, 뭐의 맥스 값? 지원일 혹은 입사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 저 날짜보다 같거나 같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일단 열을 하나 만들어줘요. 캘린더에서. 자, 캘린더에서 이게 하나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시각화로 갑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필터 창을 열어서 좀 전에 만든 그 valid period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yes까지만이니까 여기 yes를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yes를 체크를 해주고 나면 여기에 뒷부분, 밸리드하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날짜들은 지금 사라져버린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더 들어와서 입사일 혹은 입사 예정일자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도 계속 늘어나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잡느냐는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그 날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거니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완성은 다 됐어요. 지금부터 이거를 디자인하는 거를 잠깐 제가 빨리 감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앞서 본 여기 타이틀은 제가 별도로 텍스트 상자와 그 다음에 도형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다른 부분, 저희가 앞서 보셨던 것 중에서 채널별 트렌드 쪽을 이 2페이지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이시는 이 부분을 좀 지원자 수가 많은 순으로 레전드를 정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뭔지 그걸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